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장바구니 집사들, 장민호 씨가 출연한다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프로그램, 좋은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KBS가 50주년 기념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50주년 기념 행사를 벌써 오래전에 한 1, 2개월 전에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왜 새삼스럽게 50주년 기념하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을까? 물론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KBS가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라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KBS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송 내지는 내부를 정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느라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의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의도성이라도 이런 의도성 있는 프로그램 제작은 바람직하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장바구니 집사들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눈물이 났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세 사람이 여기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본인은 부모님이 없이 성장했다, 이것을 오픈 마인드로 열고 언론에 등장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선 그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움 없이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청년에게 우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장민호 씨가 장을 본 메이트는 뚝불이라는 그런 필명을 가졌습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내 밥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챙겨 먹었던 밥이 뚝배기 불고기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뚝불이라고 하게 됐다. 근데 장민호 씨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니까 30% 정도는 더 가성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을 보는데 규칙이 있죠. 밀키트 같은 그냥 부기만 하고 하는 요리는 아니다. 이거는 청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방해가 되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밀키트는 안 된다. 그리고 제철 채소와 3대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그런 기준하에 장보기를 해야 된다. 근데 48,500원 범위 내에서 된다. 이것은 통계청 결과 1인 가구 일주일 식비가 48,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이 한 달 사는데 식비, 장을 봐서 밥을 해 먹어도 거의 한 20만 원? 재료비만, 식자재비만 20만 원이 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인 가족 기준입니다. 그래서 장민호 씨는 재래시장 가서 3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고기, 야채, 그러면서도 가격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장을 아주 의미 있게 된장, 두부, 계란, 가재미, 야채, 이런 것을 아주 고루고루 잘 봤어요. 그런데 시장 인심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장에 가면 왠지 어머니 품에 간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포장해서 정가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 가면 그런 정이 넘치는 것이 아마 좋아서 장민호 씨는 시장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민호 씨 장 보는 가운데 계속 인사성도 어쩜 그렇게 바르고 말 건네는 말도 그렇게 따뜻한지. 근데 어느 순간 임영웅 씨 포스터가 떡 붙어있는 가게를 만나게 됐습니다.
영웅아 반갑다. 이게 예고에 나온 그러한 포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민호 씨 장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장민호 씨 하면 누구 꼼꼼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게 장바구니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나오고 나서 시설에 살 때 이 뚝불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왜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내가 버려진 이유는 뭘까? 나를 버렸다면 그것을 후회하지 말고 어디서 계실지 모르지만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일터로 가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 축지법이라도 쓰듯이 축지법 하면서 신나게 일터로 뛰어갑니다. 본인이 청소 알바를 새벽에 가는 것이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또 알바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에서 나올 때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은 시설에 있던 친구들, 근데 학교까지 있는 그런 큰 시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 같은데 저는 짐작 가는 데가 있습니다만 아마 그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떨림이라는 고양이랑 같이 사는데 음식은 못하는군요. 무슨 음식이든지 후라이팬에 넣고 호박부침도 털어놓고 그냥 한 번에 통으로 만들어서 스크램블 같이 만들어내고요. 생선을 구울 때도 다 생선을 해체를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음료수는 냉장고에 가득 차 있고요. 짜장면과 김치만 가지고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식을 장바구니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장민호 씨의 그 따뜻한 인정이 전해져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혜진 씨, 뭐 여성이니까 알뜰하게 본인이 음식을 한다면 어떤 재료를 쓸까 하고 알뜰하게 살펴서, 계란은 기본이죠. 뭐 콩나물, 냉이, 돼지고기, 두부, 고등어, 이것이 보통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니까 역시 장을 봐서 보냈습니다. 근데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또 배달 음식이 그냥 곰팡이가 나듯이 꽉 차 있었는데, 그 냉이를 보고 냉이 된장국을 스스로 끓여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냉장고도 그 김에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성규 씨는 김봉남, 김치 볶음밥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인가 봅니다. 그래서 뭐 장성규 씨는 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림살이하고는 좀 더욱더 동떨어진 정말 장바구니 어린이지만 장린이라고 그럴까요? 하지만 장보기를 열심히 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김봉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본인이 가야 될 길을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가정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위탁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보러 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정을 차려서 살면서 왜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그러한 서러움과 분함까지도 다 삭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부모에 대한 원망은 다 사그러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청년은, 김봉남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해서, 뭐 본인이 학교가 작은 학교라고 그러지만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서 본인이 공부를 할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임용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 학원비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니까 당연히 알바도 하겠죠. 알바도 하겠죠.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군대도 가야 되고. 근데 나에게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나는 평범한 삶이면 좋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듯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 청년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